반갑습니다. IT 경영과 1학년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과목을 강의하는 김상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수님 한번 얼굴 본 적 있었죠? 1학기 중에 여러분들 그 동아리 때문에 한번 교수님이 한 번씩 가서 동아리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되게 캘리그라피라는 과목으로 저희 그 전공 동아리명으로 했는데, 오늘은 2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한 학기를 또 보내게 됐어요. 오늘은 이제 과목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과목 오리엔테이션은 뭐냐면 이 과목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목에 대한 정의가 뭐고 또 어떻게 수업할 거며 어떤 내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 소개를 잠깐 할게요. 교수님은 IT 경영학과 전임 교수입니다. 교수님이 이제 13년간 이 전 교수를 해왔는데요. 그 전에는 신문사에, 언론사에 있었어요. 언론사에서 시사만평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교수님이 그 기자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 주로 이제 하는 부분들은 이제 교양 수업에서 캘리그라피도 배우지만 이제 포천에 있는 산업체 수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IT 경영과에 소속된 지는 지금 이제 1년째예요. 1년째.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똑같이 여러분도 IT 경영과 들어왔지만 교수님도 IT 경영과에 배속된 지가 이제 1년 차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보입니다.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하자면, 대인관계가 대체 무엇일까? 대인관계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도 대인관계이면서 가장 쉬운 부분도 대인관계예요. 그래서 모든 일의 첫 출발은 대인관계의 원만한 관계 속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 근데 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 학기 동안 배우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인관계는 이렇다 저렇다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적절한 사례가 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리는데, 여러분이 교재로 써야 될 내용이에요. 보시게 되면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교재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다 구입을 하셔서 이 교재를 보고 교수님과 함께 소통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필요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례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대리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근데 그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을 나라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정상이다. 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다. 또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위험 요소가 뭐냐, 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능히 회사 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능히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 책에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각자 레포트도 내고 또 각자 토론도 하면서 그 클래스룸이라는 그 곳에서 교수님이 이제 과제를 내면 거기서 각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적어내는 그런 수업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수업은, 첫째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뻔히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 내용의 핵심 위주와 사례 중심으로 간다는 것. 두 번째는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사례를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는 걸로 그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평가에 대한 기승전결, 논리적인 접근과 또 그 모범 답안들을 자기가 풀어내서 그 클래스룸에다가 여러분들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기말고사, 또 중간고사가 있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도 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레포트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는 왜 중요할까요? 대인관계는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게 되면은 학교에서는
동료와의 관계가 돼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경쟁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경쟁은 뭐냐면은 결국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바로 이 옆에 학생이 나보다 더 친구가 더 성적을 잘 받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가 점수를 적게 받게 되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취업을 하잖아요. 취업을 하게 되면은 동료이자 경쟁 상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동네 친구의 개념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동네 친구나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경쟁 관계가 아니죠. 가족은 서로 좋은 것만, 그 다음에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친족 관계인데,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사회는 어떤 관계냐? 사회는 서로 업무가 영역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업무 영역을 통해서 발생하는 각가지의 결과가 나오겠죠. 두 부서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이가 엄청 좋습니다. 뭐 가서 맥주도 마시고, 예? 가서 막 엄청 친한 척 하죠. 그렇지만 자신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 부서에 피해가 끼쳤다. 그 담당자한테 곤란하게 됐다. 그럼 잘못해 왼수가 될 수 있어요. 직장 생활 내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직장 생활 내내 힘든 거를 감수하고 할 수 있느냐?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이 책에서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과목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아우,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나는 회사 다니기 너무 편할 것 같아. 어떤 회사 가든지요, 그 사람이라는 그 존재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회사에는 왜 속된 말 있잖아요. 교수가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또라이라잖아요. 이게 좀 맛이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자기가 그 대상이에요. 사람들이 그 자기를 그거는 이제 우스갯소리예요. 그렇지만 모든 조직에는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해서 내 편을 만들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인간관계 능력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신이 되게 일을 잘해요. 일 엄청 잘합니다. 일을 잘하는데 미움을 받아요. 일을 잘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는 일을 잘하는 거는 60%고요 40%는 뭐냐면은 바로 싸가지야. 싸가지. 그게 바로 인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왜 그러잖아요. 저 이 싸가지가 없다 그러잖아요. 싸가지가 무슨 뜻이에요? 싹이야. 싹 새싹. 싸가지가 노랗다. 싹이 났는데 노랗다. 그러면 벌써 그 싹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나중에 죽겠죠? 근데 싹이 파랗고 좋다 그러면 나중에 큰 나무로 성장하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왜 싸가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근데 그 싸가지가 없다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인성에서 나오는 거거든. 인성이 뭡니까? 인성의 첫 번째가 바로 예의입니다. 예의. 예전. 그래서 교수님 딸도 처음에 교수님 딸도 이제 경민대학교 나왔어요. 경민대 나와가지고 웨딩그룹의 그 홍보 과장까지 했죠. 근데 어린 나이에 회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뭐냐면은 첫째, 업무에 대한 확실한 파악이에요. 그래서 오늘 할 업무를 메모를 해갖고 하나씩 지어나간다는 것. 또 하나 뭐냐면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귀찮은 것들,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인데 그거 손을 확 드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인간성과 인성에 대한 평가가 두 배의 점수를 얻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조직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성이 평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있는데 이미 누군가가 나를 저 뒤에서 수근수근 거려요. 철수가 있는데, 그 철수가 새로 들어왔는데 애가 인성이 되게 되더라. 예의가 되게 바르더라.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가에는 엄청나게 큰 것들이 아니에요. 일을 잘 해가지고 막 엄청 프로젝트 성공해갖고 하는 거는요, 그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100%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그 시기와 질투에 불을 지르는 게 바로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잘하기.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힘든 건 내가 하기, 좋은 것들은 상사한테 미루기, 이런 것들만 지켜나가면은 그 조직 사이에서 능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주변에서 다 도와줍니다. 다 도와줘요. 그게 바로 인간관계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자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런 인간관계, 다시 말해서 대인관계 능력을 통해서 가지 많은 사례들을 여기서 얘기할 거예요. 그 사례들을 통해서 저런 사례가 나도 졸업을 하게 되고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내가 유사한 사례를 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편적인 사례들만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들, 대인관계에 대한 능력을 키우는데 우리가 그냥 책으로만 배우고 말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나름대로 대인관계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또 다시 제가 살아보니까 교수님, 내가 정말 대인관계 하는데 이런 게 되게 어려워가지고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다시는 안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올리자는 거예요. 그 올리면 교수님이 그런 거 가지고 또 다시 또 피드백을 해주고, 예? 또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내고, 이러면서 이 대학에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고등학교처럼 교수님이 자, 1 더하기 1은 뭐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같이 답을 찾아가 나가는 그런 긴 여행입니다. 6개월 동안 15주 동안 여러분과 손잡고 같이 길을 걷고자 싶은 거예요, 교수님은.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이 경험들을 가지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의 경험과 교수님의 경험, 또 교수님 지인의 경험들을 털어서, 야, 이럴 때는 난 이런 생각이 했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그 안에서는 좋은 인간관계 풀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이 좋겠냐?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살아있는 교육이 아닐까. 교수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 클래스룸에다가 교수님이 여러분들의 사전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사게 되면요, 페이지 10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10페이지 있어요. 10페이지인데 여기 부분을 여러분이 10페이지에서 체킹을 한번 다 해보세요. 체킹을 다 하면은 이 체킹한 점수를 가지고 여기서 해결책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나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만 먼저 해보시면 좋겠어요. 요거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이 책을 구매를 해야겠죠. 책을 구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책을 구매를 하면 여러분과 함께 몇 페이지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이 요 내용을 보세요. 여기 사례 연구가 또 있어요. 사례 연구 보세요. 보시게 되면 21페이지에 사례 연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사례 연구. 사례 연구가 보면 여기서 이제 사례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K사 2대리는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나 겪을 만한 일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탐구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탐구 활동. 요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기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가면서 여기에 또 하나는 학습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학습평가. 그렇죠? 학습평가.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 책을 전부 다 학기 말에는 제출해야겠죠? 제출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 내용들을 체킹을 해서 점수를, 성적을 내는데 참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책은 다시 돌려줍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딱 두 번 2절 이렇게 또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2절에도 또 2절은 원론적인 부분이 나올 겁니다. 나오죠? 쭉 나와요. 쭉 나오고 또 사례가 또 나와요. 이렇게 봐봐요. 또 사례가 나오죠? 여기 사례가 나옵니다. 사례 나오고 다시 탐구 활동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15주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부터는 목차에 딱 보게 되면은 자, 목차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장부터 시작하게 돼 있죠? 1장부터 대인관계 능력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차대로 교수님이랑 여러분이 같이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사전평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차가 쭉 나와 있는데 요거를 15일 동안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2학기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5주 동안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주는 교수님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마지막과 그 다음에 8주짜는 중간고사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없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은 레포트를 내겠죠. 그럼 나머지는 첫 주, 8주, 15주는 다 빼면 12주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12주를 어떻게 교수님과 함께 할지를 교수님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첫 주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사전평가를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는 대인관계 능력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을 할 거예요. 대인관계가 무엇이냐, 왜 중요하냐, 뭐 이런 거 설명을 하겠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의 행동 특징, 대인관계를 하는데 다양한 행동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특징들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향상하는 그런 방법을 다음 주에 2주차죠. 2주차에 이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주차 때는 팀워크라서 팀워크. 대인관계는 사실 팀워크예요.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사회적인 또는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직장 문화에 소속된 그런 생활을 한다 그러면 결국 팀워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이 돼서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팀워크이죠. 팀워크. 팀워크의 의미와 중요성과 그 다음에 팀워크의 특성, 그 다음에 어떤 발달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3주차 때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4주차 때는 팀워크와 멤버십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팀워크와 멤버십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팀은 팀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건데 멤버십은 또 다른 개념이죠. 멤버라는 게 뭐죠? 같은 조직원의 구성에 있어서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 문화와 그다음 팀을 이뤄서 일을 하는 것과의 어떤 차이를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하자 합니다. 그 다음에 팀워크를 촉진하는 방법. 그러니까 팀이 돼가지고 성과를 막 낼 수 있는 방법이 대체 무엇일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팀워크의 촉진 방법에 대해서 멤버십, 팀워크와 멤버십, 팀워크의 촉진 방법 이 두 가지를 언제? 4주차에 여러분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능력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세월이 평생 구성원으로서 가지만 그 안에는 리더가 또 되죠. 그러니까 리더의 구성원과 리더에는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직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리더가 됐을 때, 다시 말해서 팀장이 됐을 때, 또는 과장이 됐을 때, 또 대리가 됐을 때, 뭐 이런 나름대로의 직함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뭐냐? 리더십 능력의 의미와 중요성. 그러니까 리더십이 왜 필요한지, 조직 문화에서 팀워크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포인트가 바로 리더십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의 의미와 중요성, 그다음 리더십의 유형과 특징,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5주차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라는 게 있어요. 동기부여가, 여러분 동기부여 많이 들어봤죠?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100에서 130% 끌고 올리려고 하는 그 바탕은 바로 동기부여거든요. 그 동기부여의 가장 핵심은 바로 칭찬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수고했다 칭찬하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당신이 철수가 했다. 철수가 한 일이 회사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이 한마디가 철수는 다음 프로젝트를 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동력을 얻을 수 있겠죠. 바로 그런 동기부여에 대한 중요성,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들을 자, 6주에는 동기부여 코칭을 배울 거예요. 동기부여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힘을 더 줄 것인가. 이제 그 리더십이 되게 중요한 부분은 부하 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주느냐. 그래서 데려가서 회식도 하고, 또 뭐 하면 노래방 가서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피로를 풀어주기도 하면서 힘도 몰아주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동기부여와 코칭이 어떻게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할 것인가.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코칭에도요, 그 안에는
방법론이 있어요. 코칭을 잘못하게 되면 역효과가 나요. 코칭을 잘못하게 되면은 동기부여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코칭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코칭과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을 6주 차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파워먼트와 그 다음에 변화관리예요. 인파워먼트와 변화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조직에 있어서의 다양한 변화가 있어요. 변수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7주차 때 인파워먼트와 변화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7주 했죠. 그 다음에 8주차는 이제 중간고사예요. 8주차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서 사례를 몇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생각을 정리하는 레포트로 이제 대신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8주가 지나게 되면 이제 9주가 되겠죠. 예, 9주가 되는데 이 9주 때는 이제 갈등 관리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배울 겁니다. 갈등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갈등이 여러분들의 아마 수명을 단축하는 가장 중요한 위해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갈등 없는 조직은 없겠죠. 근데 갈등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갈등이 안 생기고 지나가는 조직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 그럼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해소하는 능력, 다시 말해 관리하는 능력, 이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배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갈등이란 게 뭐냐? 갈등이 또 왜 중요하냐? 개인 갈등의 유형과 관리 전략. 개인 갈등의 유형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 또 하나는 성공적으로 갈등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하게 되면은 조직 내에서 갈등이 막 생겨요. 그러면 하다못해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거든요. 또 부서와 부서의 갈등이 생기고, 또 회사와 다른 회사와의 갈등이 생겨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9주차 때 여러분과 함께 또 배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주차로 넘어갈까요? 10주차는 이제 협상이에요, 협상. 협상이 왜 중요할까요? 협상은 항상 회사에서 가게 되면요, 협상을 빼놓지 않고는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재래시장을 가더라도요, 우리가 흥정을 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협상의 하나입니다. 가격이 1,500원인데 이걸 1,300원에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 가게 주인과 또 협상을 하게 되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흔히 흥정이라고 하는데, 사회에 가면요, 이런 어떤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늘 업무의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왜 협상이 어떤 의미이냐, 또 왜 중요하냐, 또 협상의 과정과 한국의 협상 문화가, 한국 협상 문화 틀리잖아요. 중국은 뭐라 그래요? 중국은 관시라 그래요. 관시가 뭐냐면 인간관계거든요. 관시는 아무리 좋은 물건도요, 이게 관시가 인간관계 돼 있지 않으면 절대 넘을 수 없는 게 중국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친해지는 것이 먼저고, 그 친해진 상태에서 다음 계약까지를 이뤄내는 그런 과정이 일련의 한국의 문화예요. 그래서 같이 술도 먹게 되고, 또 같이 차도 마시면서 그 사람의 경주사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얻으면서 그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이 세부적인, 이 세심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한국의 협상 문화예요. 그래서 협상의 의미와 중요성, 그 다음에 2절의 협상의 과정과 한국의 협상 문화, 이게 이제 10주차 때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협상을 그냥 막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전략, 전술, 이런 게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어떤 회사에 납품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납품가가 터무니없이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터무니없이 없는 이 납품가를 내가 수용을 한다면 회사는 이익이 줄겠죠. 그러면 이 납품가보다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협상에는요, 그 협상 가기 전에 전략과 전술이 아주 치밀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략과 전술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또 하나는 타인을 설득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얘기하기 전에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타인을 내가 의도한 방향대로 설득하는 설득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의사를 반영을 시키는 그런 기술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협상의 또는 타인의 설득 방법, 협상의 기술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협상 과정의 전략과 전술과 타인의 설득 방법 이 두 가지 항목 가지고 11주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고객 서비스에 대한 거예요. 이제 고객 서비스라는 게 뭡니까? 우린 결국은 고객 없이는 어떤 비즈니스가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 능력을 또 배울 겁니다. 이게 사실은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고객을 알아야 고객의 감동을 주는 그런 서비스 능력이 과연 어떤 것이냐. 여기서 보게 되면 고객 서비스가 대체 어떤 의미냐, 왜 중요하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고객의 불만, 고객이 불만 없는 고객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불만을 해소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만, 고객의 불만과 불만 유형과 대응 방안,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가지고 12주차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고객의 불만 처리 프로세스. 고객의 불만 처리 프로세스는 뭐냐면, 이 프로세스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의 불만이 접수가 됐다. 그럼 고객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한 이 과정을 나름대로의 툴을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 양식이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불만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는 고객이 이제 만족을 했을 때 어떻게 조사할 거냐. 그래서 고객 만족에 대한 조사. 그래서 고객 만족 조사하면은 두 가지가 있죠. 잘한 것은 고객 만족을 더 심화시키고, 못한 것은 복구를 해가지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 기업에서 고객 만족 조사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영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가 내 영업 방식에 얼마큼 친절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지 평점을 매겨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비즈니스는요, 고객의 평가를 받는 직업이에요. 고객의 이 평가가 결국은 사업의 성패에 달렸다는 거죠. 그죠? 성공과 패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객의 이 만족도가 얼마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 비즈니스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후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능력, 팀워크 능력, 리더십 능력, 갈등 관리 능력, 협상 능력, 고객 서비스 능력을 다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배운 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14주차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 평가, 다시 한번 해서 기말고사를 통해서 우리 이 한 권의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거를 마칠까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교수님이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출석 점수는 어떤 과목이든 항상 20%예요. 20%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와 또 기말고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필답고사처럼 이렇게 치르는 것이, 교수님은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고등학생도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 뭐냐면 여러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애워가지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례나 주제를 주면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쓰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레포트는요, 여러분이 자료라든가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이메일로 좀 보내주면, 이메일은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요 이메일 주소 있죠? 예, 요 화면에 나가고 있죠? 예, 나가고 있는 주소에 이메일로 보내주면 그 이메일 주소를 교수님이 다 확인을 해서 그 안에는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은 문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 1번. 두 번째는 뭐냐?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담았느냐. 세 번째는 레포트를 보게 되면요, 교수님 보면은 여러분들이 얼마큼 정성을 다했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얼마큼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는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 의견 얼마큼 자기 생각을 정리했는지는 레포트를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쓰는 것들은요 되게 중요해요. 교수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몇 개를 더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지식을 전달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식은 누가 다 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만 치면 다 나와요. 교수님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을 찾아서 옮겨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책을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공부입니다. 그래서 레포트에는 지식을 옮겨놓는 일보다는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가가지고 회의 엄청 많이 합니다. 신제품 개발 회의, 또 회사에서 기획 회의,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품평회, 그 다음에 또 누굴 만나요? 외주 사람을 또 만나야 되고요. 또 본인도 외주 사람과 나가서 또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의 수많은 회의 중에서는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쭉 회의하다 보면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왜? 중원 뭐 말이 엄청 많은데 포인트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요 훈련이 돼야 돼. 누구나 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레포트에는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레포트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그 다음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한 상태에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레포트에 대한 평가가 교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레포트에 대한 평가들이 모아서 여러분들의 성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레포트는 기말고사 한 번, 중간고사 한 번이지만 중간에 또 중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수시로 레포트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짤막한 내용들은 그냥 메일로,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보다 더 짤막한 거는 혹시 카톡이 가능하다면, 또는 아니면은 클래스룸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서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걸 교수님이 다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인데 시각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30명씩 전부 다 똑같은 문제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답을 오는 것보다는 조금 다양한 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시각차예요. 시각차. 세상은 다양성이거든요. 그 다양한 시각 안에서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냐면 바로 대인관계라는 핵심 포인트가 공통 분모가 돼서 방법론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수업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사회 나갔을 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 이제 연구실이 있어요. 교수님 연구실은 이제 그 대학 본관, 효연관이죠. 효연관에 554호예요. 554호에 교수님이 항상 있으니까 교수님과 함께 소통을 하고자 하면 5층에 554호에 보면 김상돈 교수 연구실이라고 편말이 붙어 있어요. 그쪽에 오시면은 교수님이랑 같이 커피도 마셔가면서 또 여러 가지 이 수업에 대한 내용 외에 여러 가지 상담도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MT도 못 가고 또 캠퍼스 생활도 못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좀 잠식이 되거나 또 이렇게 종식이 되거나 또 하게 되면은 2학년 때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또 수업을 이제 대면 수업을 이렇게 할 예정인데, 그때 되면은 여러분과 함께 이 비대면에서 했던 것 말고 대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통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좀 더 살아있는 교육을 좀 하는 게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좀 힘들겠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교수님도 정말 생각 같아서는 한 5명씩 계속 그냥 일주일 동안 불러가지고 수업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또 학교에서는 전면 비대면으로 원칙을 잡고 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대면 수업에 대한 이 갈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번 학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다행히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기에 종식이 된다면 빨리 비대면 이 수업을 없애고 대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기를 조심히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교과목을 가지고 2학기 때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된 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깊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은 교수님 연구실에 좀 자주 찾아와서 커피 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교수님과 대화도 좀 나누고 뭐 그렇기를 교수님이 굉장히 원하고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하는데 코로나가 되게 여러분들 방해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외에 다른 소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좀 친하는 기회를 자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 잘 들으셨죠? 교수님도 하루하루 여러분과 만나는 거를 좀 더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이왕 배우는 거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런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교수님이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